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로 조성월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셨죠? 그냥 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방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방송 때문에. 네. 아니 뉴스 때문에. 뉴스 때문에. 네. 두 번 방송 나가서 반응이 좀 여러 가지 찬반이 일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건지 어떤 주제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2번 방송 나간 거고 실질적으로 조회를 하신 그 조회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네. 친한 뭐 가족이라든지 이 유튜브를 많이 보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간 크게 얘기를 딱 확언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저도 약간 걱정이 되던데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제가 뭐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으로서 제가 그 어떤 역할상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몫이고 뭐 만약에 윤 후보님 떨어지시고 이재명 후보님이 되신다면 뭐 무당으로 그거야 뭐 미래에 대한 거니까. 예, 하는 거는 좀 그때 가서 고민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어떤 주제를 좀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예, 이제 오늘은 사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종교 그 여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정초가 되면은 신년 운세를 보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삼재라는 게 있잖아요. 삼재라고 우리가 소위 많이 얘기하죠. 네, 들어보셨죠, 대표님도. 삼재가 그럼 어떤 건가요, 오늘? 삼재는 그 지금 1년을 그 12지간으로 나누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아시죠? 그리고 뭐 인호술은 합이 들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그 세 지간을 나누어서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로 나누어서 그 한 번의 삼재가 들어올 때 3년의 그 삼재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첫 해에 들어오는 삼재를 들어오는 삼재라 해서 들삼재, 두 번째 맞이하는 삼재는 눌러앉는 삼재라 해서 눌삼재, 또 3년차 들어오는 삼재는 나가는 삼재라 해서 날삼재라 하며 이렇게 3년의 그 삼재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9년의 주기로 9년 단위로 돈다.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그 모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뭐 예를 삼재를 이번에 맞았다. 그럼 지나고 나면 또 9년 있다가 그 삼재는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큰일을 나면 그 삼재를 피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크게는 뭐 악삼재다, 복삼재다, 뭐 나이 끝에 9이라는 숫자가 오면 9라는 숫자가 오면 9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삼재를 크게는 대삼재라고 해서요. 뭐 수재, 화재, 풍재, 그러니까 물, 불, 바람으로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렇죠. 이제 수재에 의해서 삼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 삼재에 따라서 그 각자 그 삼재 당하는 사람들한테 미치는 어떤 악재에 대해서 나눈 것 같아요, 분류를. 수재라 하면은 뭐 그야말로 말 그대로 홍수라든지 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몸으로 오는 질병이라든지 사고 같은 것을 저희는 수재로 인한 그 삼재 중 하나로 보기도 하고요. 또 뭐 화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 이제 며칠 전에도 평택에서 물류창고 불났잖아요. 그런 화재라든지 그 소방관들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런 재앙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잖아요. 재난을 당한 건데 화재로 일어나는 거 또는 뭐 관제수 그다음에 뭐 생각지도 못한 뭐 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재,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 핀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해당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재난.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또 누군가가 내 뒷험담을 해서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망신살이 있다든지 사별, 이별 이런 것은 풍재라 해서 바람으로 인한 환란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삼재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소삼재라고 해서 도병재와 영려재, 기근재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크게 나누네요. 네, 이제 작게 분류를 했을 때 그러면 도병재라는 것은 연장 또 이제 무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있는 재난을 뜻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저희가 도병제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교통사고 같은 거. 예, 그리고 왜 우리 그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기계 같은 것 때문에 예, 나는 사고 산업재. 많잖아요. 예, 뭐 그 이재명 후보도 자기 뭐 소년공 시절에 뭐 이거 팔을 다쳤다고. 팔 다쳤다고. 골프도 못 친다고. 네, 그러던데. 근데 그 안동 거기서 저기 조상들한테 그 재 지낼 때 넘어지는데 보니까 못 쓴다는 팔로 딱 짚던데요. 힘이 있나 보네요. 어? 예. 아니 그 못 쓰는 팔로 어떻게 지지가 가능한가? 그 정도야 알겠죠. 그런가요? 예. 골프만 못 치는 걸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영려제라고 있어요. 예. 영려제는 말 그대로 역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영려제는 전염병이 그 창궐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전염병에 걸리면은 지금 천연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뭐 천연도 걸리면은 뭐 일단 좋아야 곰보 정도 되는 거고 아니면 거의 죽는 일이 많았잖아요. 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 역병 전염병이 그 시대에는 큰 재앙으로 볼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여러 질병들이 영려제라는 그 재난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근제라고 있어요. 굶어 죽는 거. 옛날에는 정말 어려울 때 그랬죠. 옛날에는 보릿고개도 예, 있었고 예. 또 아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굶어 죽는 그런 사람은 부분은 없는 사실 것 없죠. 같아요. 예. 뭐 가끔 있지만 정말 그거는 드문 경우고 그래서 이제 굶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뜻하는 것 같고 재산의 어떤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삼재라는 것은 뭐 건강, 목숨, 재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의식주에 관련된 그리고 뭐 어떤 생로병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삼재라 해서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재 뒤에도 우리가 그 같이 합쳐서 삼재팔란이라고 그러잖아요. 8가지 또 환란이 있는데 환란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지난번 첫 번째 방송에서도 이재명 후보 네. 이제 운세 부분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삼재, 네. 삼재가 사람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삼재와 관련해서 운세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근데 저희가 삼재풀이를 할 때는 보통 그 생년월일 시를 갖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하잖아요. 예. 그럼 사주는 넉살자에다 기둥주자를 해서 생년, 태어난 년과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과 또 태어난 시를 갖고 사주를 하거든요.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사주는 사실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분의 사주를 갖고 삼재풀이 운운을 하는 것은 약간 좀 모순일 것 같아요. 그 자기가 태어난 정확한 시를 몰라서 그 시가 아니라 태어난 날짜. 예, 시까지는 아니고 그 날짜. 태어난 날짜나 그 생년월일을 몰랐다고 저는 그렇게 읽은 것 같고요. 이재명 학에서.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도 인터넷 검색하면은 뭐 생년월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음력으로 세는 것도 있고 양력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옛날에는 또 정확하게 그 출생신고를 안 했잖아요. 1년 뭐 빠르거나 늦거나 생일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그 어떤 사주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만으로 봤을 때 정확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두 분의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삼재풀이를 해보자면 올해 지금 궁금하네.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 갑진생 용띠니까 59살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자생이니까 지금 63살이 되는 건데 두 분 다 지금 삼재 해당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올해 삼재 해당이 되신단 말이에요. 쥐띠도 삼재고 그리고 용띠도 삼재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삼재 해당이 됐다고 해서 재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악삼재라고 해서 나이 끝에 뭐 사자나 오자나 특히 구자가 들어오면 악삼재라고 하고 나이 끝에 뭐 이렇게 칠자가 들어오면 칠자 또는 삼자가 들어오면 복삼재라고 이제 나눈다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영으로 점을 보기 때문에
많은 철학관 하시는 예. 또 그 사주 명리로 역술에, 하시는 예. 역술가들, 그리고 또 무당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주풀이로 또 이렇게 어떤 사주 명리로 점을 보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러 아주 뭐 수백 년 동안 옛날 우리 이제 선조님들에 의해서부터 내려온 그 사주풀이의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저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두 후보들이 아까 삼재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삼재에 해당하는 운수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네. 아까 말씀을 좀 하셨고, 윤석열 후보는 좀 어떤가요? 윤석열 후보님 보면은 지금 그래도 일단은 그 복삼재 해당이 하시니까. 복삼재. 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봐서는 너무나 지금 상황적으로 지지율 떨어졌고, 아무리 왜 조작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언론에 보도 나오는 것으로 봐선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이. 최근에 뭐 내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 하시는 거 보면은, 저 텔레비전 안 봐요. 그러세요? 예, 뭐 여당을 지지한다, 야당을 지지한다 떠나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당을 대표하는 큰, 제1야당이잖아요. 거기에 당대표로서 정말 무책임하고, 그런 분이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모든 것들을 관여를 하는 대표로 우리가 뽑아놨는데, 여야를 떠나서 저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그냥 이번 참에 김종인 어쨌든 총 책임자하고 이준석 당대표하고 좀 야당을 떠나시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준석 대표는 또 공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 무당으로서 개인 한마디 해도 될까요? 말씀해 보시죠. 좀 센데. 한번 집 나간 개새끼는요, 또 나가요. 너무 심한 말씀이신데. 제가 그리고 주인 밥상에 한번 입을 댄 그 개는요, 밥상에 입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본인의 포지션을 좀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 개인의 바람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그 두 후보 다 이제 삼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후 이제 대선 남은 기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런 어떤 경험이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지. 어떤 인간 조성원로서가 아니라 무당 조성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뭐 맞을지 안 맞을지 확률성이나 또 정확성에 대해서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놓고 또 얼마나 제가 고심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그 신령님 말씀으로는 중간에 변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변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서는 윤석열 그 후보에 대해서 가장 어떤 위험한 리스크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그래도 그분이 정치 구력이 6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또 유병수 여사 돌아가시면서부터 그 빈 자리를 대신하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인생이 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치보다는 그분이 물론 본인을 그 유치장에 집어넣었는데 모든 총대를 맸던 윤석열을 우리 후보가 믿겠지만, 그보다 더 큰 미운 사람은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일단은 뭐 집안 단돌이 하고, 나중에 서운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여죄를 묻는다면 나중에 묻지 않을까. 그래서 박근혜 우리 대통령님이 큰 변수로 그렇게 이제 정치 분석가들도 박근혜 변수에 대해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뭔가 큰 게 하나가 터질 게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뭘까요? 아직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0일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다른 변수는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이재명 후보 첫 번째 방송에서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악삼재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좀 이번 방송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 악삼재죠. 악삼재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64년 12월 며칠생이 그분의 그것대로 본다면 악삼재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민주당이나 캠페인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어떤 내놓는 선거, 정책 공약도 참신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상대방의 운이라든지 무당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말이 조상이라는 우리는 예, 조상이 돌봐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 말을 했겠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인간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영역까지 포함된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운세도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삼재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정말 이거는 숙명이더라고요. 숙명과 같은 것이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삼재가 시작이 되던 들삼재인 2016년도에 정말 피하지 못하고 이 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딸도 그 해에 똑같이 이제 삼재였어요. 저희 딸은 고3이었는데, 저하고 딸한테 그때 어떤 그 재앙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로 무당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딸은 건들지 말아라. 저희 딸한테는 신병이라고 하죠. 무병. 무병으로 왔고, 저는 다른 고난으로, 어떤 시련이 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총 때매고 이 길을 가겠다. 승복하고 엎드렸죠. 신 앞에. 다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원한다며. 다 50이 넘었는데도 스카우트해서 나를 무당으로 써먹고 싶다면 써먹으셔라. 근데 이제 두 다리 뻗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하필 나냐? 이게 삼재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 어떤 재앙을 만난 것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삼재를 맞은 사람이 나밖에 없느냐. 그리고 이제 그 해 저희 딸이 고3이었는데 대학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무당이 됐으면 적어도 우리 딸은 대학은 가게 해줘야지. 딸도 대학도 떨어지고 나는 무당도 되고 뭐 이 삼재에 대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따졌죠. 그랬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면역성이 떨어지고 몸이 약한 사람은 똑같이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감기에 걸리고 건강이 더 안 좋은 사람은 폐렴에 걸리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비를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다. 삼재란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삼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숙명 같은 것이다. 본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통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 4차원적인 어떤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왜 제가 무당이 되었지만 우리들이 그 섬기는 수많은 신들과 우리 인간들과 역학관계 운명적인 거 너무 심오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무당이 되는 게 나의 운명을 떠나 정말 숙명이었기 때문에 50이 넘어서도 이 길을 왔고 그리고 무당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삼재라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분이 정말 삼재에 이게 해당이 되고 특히 악삼재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의 노력이 좀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삼재 개념으로 보면 네.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일 수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언을 하거나 나름대로 이제 그 살펴보는 부분들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죠. 무당이라고 해서 다 저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수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믿는 무교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언을 할 것이고 또 스님들도 많은 그 예언들을 하실 거라고요. 네. 그러면 신은 하나일진데 그 밑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종교인들 거기에 이제 관련된 뭐 제사장이라 부르던 뭐라 부르던 직접적으로 그냥 뭐 주일날 하루 나가서 예배드리는 신도들 말고 예. 직접적으로 신령들 또는 자기들이 믿는 신과 소통을 하는 그 메신저들 입장에서 그러면 신이 똑같으면은 그 내려받는 답도 다 똑같아야 되는데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실 유튜브 잘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여기 출연하고 나서 유튜브 방송 들어가서 좀 많은 다른 유튜버들을 찾아봤어요.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예언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철학관에서 그 역술을 하는 역술인들이 예언을 하시고 또 과학적으로도 접근해서 또 통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예.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의 주관적인 유권 해석일 수도 있고 정말 100% 객관적인 신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믿는 신한테서 받은 그 공수라고 해야겠죠. 말씀으로는 이재명이는 승천은 못하는 이무기가 될 것이다 였고 예,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서 윤석열이가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었어요. 누가 될 것이다라가 아니라 그거 계시면 받으시다. 누가 안 될 것이다. 이재명이는 승천을 못할 것이다. 그냥 저는
그것뿐입니다. 그 이미지를 이제 메시지를 받는.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올해는 이제 새해이기도 하고 삼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후보, 대선 후보와 관련된 특히 유력 여당과 야당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연장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추가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마무리하면서 객관적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제 나름대로 7대3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홍수환 선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홍수환 선수는 홍씨여서 그런지 홍준표 후보님을 적극 지지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요? 속 터지지 않느냐, 텔레비전 브라운관으로 들어가서 한 대 지어받고 싶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홍수환 선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놈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놈은 때릴 가치도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홍수환 선수가 어떤 분이세요? 파나마, 지옥에서 온 누군가? 절대 이길 수 없었다고 했던 그 선수를 사전 5기라는 어떤 신화를 남기면서, 사실 7.8기라는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7.8기라는 한자 성어를 사전 5기라는 신조어로, 그것을 또 새롭게 만든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도 보면은 8.9기라는, 그렇죠? 사법고시 패스 구수했잖아요. 8.9기라는 불굴의 의지를 또 상징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봤을 때는 뒷심에 강하다. 뒷심. 막판 뒤집기 한판 승에 강하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님을 지금은 좀 많이 실망스럽지만 처음 그분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딱 그 한마디. 그리고 지금 텔레비전 토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좀 입술이 둔하잖아요. 말씀을 유창하게 못 하시잖아요. 입이 무거우니? 네, 그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지 입이 무거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실천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지 말만 유창하게 번지르르 잘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 대통령 뽑을 것 같으면 개그맨들 보십시오. 순발력 뛰어납니다. 말 진짜 잘합니다. 기상천외하고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그맨들은 IQ가 다 150이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어제에 따라서 오늘 따라서 조삼모사로 말을 바꾸는 변덕쟁이 대통령보다는 우직하고 묵직하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못하더라도 뚝심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정말 믿음이 한 가닥 남아있다면 8.9기의 신화로 정말 사법고시에 패스한 것처럼 물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먹고 살만하고 돈 걱정 없으니까 팔자 좋게 구수를 했지. 금수저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그것을 자기의 어떤 반사익적인 표현으로 나는 수저도 없이 흑수저도 아니다. 나는 숟가락 없는 무수저다. 라고 3차 이거를 갖다 3쿠션으로 돌려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나는 완전 철저한 프롤레타리아, 나는 노동자, 서민층의 나는 대변인이고 윤석열 후보는 뭔가 부르주아의 어떤 금수저의 그런 상징인 것처럼 묘하게 또 편가르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이렇게 금수저 출신이고 여유가 있었다면 사법고시 팽개치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뚝심이 있고 자기의 목표가 있으면 돌진을 하는 그런 우직함이 있기 때문에 8.9기로 결국은 원하는 지금 자리에 올라서 검찰총장까지 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은 지극히 전형적인 대기만성의 아주 롤 모델입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최 선생님한테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첨을 봐주면 복채를 주셔야 될 복채 안 받아도 되는데 나중에 잘 되면 정말 저한테 청와대 불러서 저 커피 한 잔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편향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일단 무당의 자격으로서 무당을 폄하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게 네, 그게 이제 원인이셔서 처음에 방송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예. 대한민국의 국민의 입장에서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조삼모사 다른 저런 양반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대한민국 좀 위험하겠다. 이 뭐 생각이 어쨌든 주권 들어서 이제 조 선생님 생각이시고 예, 예, 어쨌든 예. 오늘 그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 네. 이제 대선 후보 두 분의 삼재를 중심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실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네.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판란이라는 그 소재를 갖고, 판란. 예, 판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예. 또 판란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 윤석열 후보님이 어떤 판란에 또 희생, 어떤 그 불이익을 받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이재명 후보를 너무 비판만 하지 마시고 좀 키워주시죠, 뭐. 이재명 후보님이요? 예. 아니, 우리 모 대표님이야말로 이재명 후보 지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탈모 그거 건강보험 하는 거 해준다고. 저도 한 표 찍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예. 오늘 새해 첫 방송이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